삼인국. 자, 삼인국.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이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건데 여기서 임이 누구냐면 작품 속에서는 옥황상제를 말해. 그럼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천상 백옥경이야. 이게 경자가 도시경자야. 서울경자. 그러니까 옥황상제 사는 도시야. 근데 그 도시 안에서도 건물이 있겠지? 건물을 보통 이제 백옥루라든지 광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 보는 곳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작품 속으로 녹아내면 여기서 여성화자는 누굴 뜻하고? 정철을 뜻하고, 임은 누가 되고? 임금, 선조가 되겠죠. 그럼 천상 백옥경은 어디가 되겠니? 여기가 서울 또는 여기서는 뭐 장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백옥루 광안전은 여기 어디가 되겠냐? 여기는 그냥 궁궐 이렇게 처리합시다. 궁궐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정철이 지금 이 여성화자가 하계에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 이 하계는 어딜까? 하계는 이제 은거지야. 은거지. 전라도 창평이야. 근데 보통 이제 창평을 고향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정철의 고향은 아니고 정철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고향. 그러니까 은거지라고 할게요. 여기는 은거지. 은거한 곳이야. 유배지 아니고 은거지야. 은거지고 여기가 전라도 창평인데 지금 창평이면 어디냐면 어디? 고흥이야. 고흥. 전라도 고흥 지방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성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거나 그러면 다 정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되겠지. 이 작품으로 말하자면 삼인국이니까 이거 언제 썼냐면 정철이 그 임금이 정철에 대한 반대파들의 계속 상소라 이런 것들 올라가잖아. 그래서 정철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철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좀 잠깐 쉬어. 내려가 있어. 내가 때 되면 불러줄게.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 작품은 정철이 은거한 지 3년째 지은 작품인 거야. 3년째 지은 작품에서 삼인국을 썼지. 그럼 임금이 불러 안 불러? 그래도 안 불러. 그래서 그 다음에 4년째 된 해 작품을 또 하나 써. 그게 뭐야? 송미인국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을 쓰고 나서 올라와. 올라와서 어떤 벼슬을 해? 강원도 강릉 대도의 관찰사를 맡아. 그래서 그때 쓴 작품이 뭐가 돼? 관동불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이 작품입니다.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자, 일단 해석이 먼저 돼야 된다고 했죠. 필기는 선생님이 거기다 톡방에다 올려놨는데 텍스트로 다시 뽑아서 줄게. 보기 편하게. 자, 가봅시다. 이몸이 삼기실제. 이게 해석만 간다. 이몸이 삼기실제라고 했어. 삼기다라는 말 무슨 따? 태어날 때. 이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나니라.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누굴 쫓아 태어난 거야? 님을 쫓아서 태어난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난 목적이 누구라는 거니? 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생, 한평생, 한생, 연분이며, 연분, 인연이지? 인연이며 하늘 뭐를 이리런가? 라는 거지. 우리가 천생연분인 걸 누구도 알고 있다? 하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자,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인연인 것을 하늘이 뭐를 이리는가? 하늘이 모르겠는가? 하늘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인연인 걸. 나 하나 젊어 있고, 발음 편하게 하세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다. 무슨 뜻? 괴다 무슨 뜻? 사랑하시니. 괴다 그럼 사랑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사랑하시니 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이거 하나 적어볼까요? 님 하나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노여 없다. 견주다라는 말 들어봤지? 비교할 때가 노여 전혀 없다. 이렇게. 자, 견줄 때 노여 그러면 전혀 없다.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네 마음과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생에 원하여되 평생에 원하여되 한대 예자하였더니라고 했잖아. 여기서 한대라는 말은 요거 묶어가지고 함께 예자라는 말은 잘 나오는 말인가 따로 써줄까봐 예다 또는 여다 이렇게 되면 얘는 가다 살다 지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평생에 원하되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함께 살고 싶었던 거야. 누구랑? 님과. 그럼 정철 입장에서 보면 난 평생 누구 옆에서?
임금 옆에서 보필하면서 벼슬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여기서 이제 외워두고라고 했으니까 외워두고란 얘기는 외따로 두고라고 해야 되겠죠. 홀로 외따로 두고 홀로 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나 하나 자 여기서 앞에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래서 삼평생 인연인 것을 하늘이 모르겠는가. 하늘도 우리가 천생연분일 건 알아.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이 비교할 데가 전혀 없어서 내가 좀 젊고 또 임금이 날 사랑하니까 이 사랑과 이 마음을 비교할 데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평생 원하건대 함께 살아가고자 했었어. 그런데 늙어서 이제 내가 늙었나 봐. 그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내가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엊그제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라고 했죠. 엊그제 님을 매셔서 광한전에 올랐더니 얘기냐. 광한전이 어디라고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디 궁궐을 뜻하겠죠. 올랐더니 그 덫에 어찌하야 라고 했어. 여기서 그 덫에라는 말은 뭐가 붙은 말이냐면 이렇게 붙은 말이야. 덫에다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붙은 건데 우리 이 덫은 현대국어에서 뭘로 쓰이냐면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써요. 덫. 그럼 덫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어느 덫.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이, 어느 사이에, 어느 덫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 내려오니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 하계가 누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정철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계가 어디라고요? 인간 세상, 직역하면 어디가 되고? 인간 세상이고요. 정철한테 빗대어보면 여기 어디가 되겠어? 은거지가 되겠죠? 은거지, 전라도 평창.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이렇게 올적에 빗은 머리가 얽히언지 몇 년이라? 3년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올적에 빗은 올적에 머리를 빗었잖아. 헝클어진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야? 승우야. 몇 년 됐어? 3년 됐다는 거야. 그럼 이곳에 은거한 지 몇 년? 은거한 지 3년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은거한 지 3년이라 이렇게. 연지분이 있지만은 자 여기서 연지분도 중요하죠. 연지분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니? 연지분은 얼굴에 바르는 분이니까 뭐가 되겠어? 화장품이지. 화장품 이걸 통해서 화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하겠는가 이런 뜻이야. 나한테 화장품이 있긴 한데 야 누굴 위해서 곱게 하겠니? 라는 거지. 즉 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꾸밀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런 거야. 꾸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이렇게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봐요? 여기까지를 서사이입니다. 서사이. 서사 좀 더 가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끝이 정해져 있죠. 때 되면 죽어요. 그런데 시름은 어떻게 해? 끝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인생의 유한함과 시름의 끝이 없음을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무심한 아무 마음 없는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여기서 말하는 염량이라는 얘기는 염량이 무슨 뜻이냐. 염자 봐봐. 뭐가 두 개니? 한자 봐봐. 이거 뭐가 두 개야? 불화자가 두 개지. 그럼 뜨거움이야. 뜨거움. 양은 서늘할 양이야. 그러니까 염량 그러면 더위와 쉽게 말하면 더위와 추위 이렇게 되는 건데 야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온다는 얘기지. 그럼 더위와 추위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겠어? 세월. 세월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고쳐오니. 이 고쳐라는 말은 고전에서도 진짜 잘 나오는데 고쳐. 얘는 수리하다라는 리페어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야 다시.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그래서 느끼다 그러면
흐느낄 일도 하도할샤니까 이 하다는 무슨 뜻? 많다야. 그럼 하도할샤 그러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돼.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리하면 하다라는 말은 두 개가 있어요. 이 하다하고 이 하다. 기억나? 1학년 때 했을 텐데 기억나지? 위에 있는 하다는 무슨 뜻? 많다. 많다는 또 밑에 있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서사는 무슨 뜻이야? 님과 헤어져 있지? 님과 헤어져 있어서 뭘 느끼는 거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님과 헤어져 있어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볼래? 해석? 빠르게 한번 해석해볼까? 한번 다시 한번. 자, 빠르게 해석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 같이 한번 가보자.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나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인가? 우리가 평생의 인연인 걸 하늘이 모르는 일이겠는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견줄 때 전혀 없다. 내 평생에 원하야 돼. 함께 살아가자 했더니 이게 화자의 소원이야. 함께 살아가자 했더니 이거지. 소원을 직접적으로 말했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가? 올 적에 비스머리 얽히언지 헝클어진 지 3년이라. 화장품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하겠는가? 왜? 화장품 해봐야 곱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첩첩이죠.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죠. 시름은 끝이 없다. 욕심 없는 이런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흐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 서사예요. 됐어요? 어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죠? 고전은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피드백 때 테스트도 첫 번째가 해석 테스트 먼저입니다. 해석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가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양한 내용들 좀만 더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라고 했어요. 여기 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임금이요? 어떤 임금입니까? 누구? 선조. 물론 여기서 님은 옥황상제가 맞죠. 하지만 이거 화자를 정철로 보자면 얘 누가 된다는 거야? 선조가 되겠죠. 님. 여기 누가 된다? 선조. 임금을 먼저 써야 되는데 선조를 먼저 썼네. 님을 쫓아 태어나니 한평생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그렇지. 천생연분이죠. 이거는 이제 천생연분이 되겠고. 글씨 잘 보이니? 그래서 여기서 일이던가 무슨 법? 서리법. 오케이. 훌륭해요. 훌륭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 계시니라고 했죠. 여기 한번 선생님 잘라볼까?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봐. 나 하나, 님 하나, 젊어 있고 날 계시니. 이렇게 뭘 이루고 있니?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럼 이런 건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구법.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아까 서사로 통째로 나누는데 여기까지가 서사 1입니다. 하이라이트 보이죠? 여기까지가 서사 1. 여기는 화자와 님과의 인연이죠. 인연이 이렇게 깊다. 이렇게. 평생에 원하야 돼. 함께 내자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함께 살아가자 했다라는 거잖아. 함께 내자. 이게 화자의 뭐가 되겠니? 화자의 소망이겠지. 화자의 소망. 어떻게 나타나 있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리워하는가라고 했으니까 얘도 무슨 법? 서리법. 앞으로 서리법 정도는 필기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서리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자, 다음 좀 더 가볼게요.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광안전이 어디라고요? 누가 있는 곳? 임금이 있는 곳.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본문 속에서 직역하면 누가 있는 곳? 옥황상제가 있는 곳. 옥황상제 임이 되겠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되겠죠. 이 작품에서는 어디에 해당하겠어? 그러면 궁궐에 해당하겠죠? 그 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가? 그럼 여기 하계가 어디라고? 은거지가 되겠지? 이렇게 하게 내려왔는가? 올적의 비스머리가 얼키언지 3년이라고 했어요. 얼키언지 3년이다 라고 하면 은거한지가 몇 년이라고? 은거한지 몇 년? 그렇지. 은거한지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은거한 띄고 지야 붙이고 지야. 예, 은거한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집은 있지만은 요걸 통해서 이제 여성화자라는 거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고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곱게 할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법? 서리법.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진눈이 한순이요 디눈이 눈물이라 이렇게 됐네. 그럼 얘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진눈이 지눈이 한숨이요 눈물이라 서로 뭐하고 있어?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럼 얘도 무슨 법이라고? 대구법. 그렇지. 여기도 대구법.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 없다 라고 했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생은 시름도 이게 은도지만 둘 다 보조사죠. 주어예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되지? 그러면 대주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 그러면? 모두 된다? 대구법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 야,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다. 이거 참신한 표현이니? 아니지. 뻔한 표현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 뻔한 표현이라고 해서 상투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염량. 더위와 추위가 이거 빼먹었다. 여기까지 하자. 눈물이라 여기까지가 여기가 서사 뭐에 해당한다? 서사 2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에 맺힌 거라든지 화장품도 하지만 3년이나 지났잖아. 네, 헤어진 이후에 님을 뭐하는 모습이야? 그리워하는 모습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됐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하드알샤에서 리을샤가 나오잖아. 이 리을샤 아이고 세모로 해야 되는데 이 리을샤 이게 감탄형 어미예요. 감탄형 어미. 그러니까 리을샤 또는 리을셔 그러면 뭐뭐구나 이렇게 듣거니 보거니 흐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가버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서사 여기 3에 해당하고요. 다시 지울까봐 다시 써줄게. 여기까지가 서사 3. 서사 3 세월의 무상함. 무상함이라는 말은 허무함이야. 님이 없는 세월이 무상하게 지나갔다. 여기까지가
서사 3에 해당합니다. 자, 서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니? 본사가 나와야 되겠지. 본사의 내용은 본사가 나눈다면 4개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4개 파트로 나누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계절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잘 들어. 여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구절이니까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가 봄에 화자가 님에게 뭔가를 보내요. 계절마다 하나씩 보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2개가 큰 어떤 커다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또 해석 가보도록 하죠. 해석부터. 동풍이 건두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쌓인 눈을 헤쳐내니, 이런 뜻이야. 동풍은 무슨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지. 순 우리말로 뭐라 그러게, 동풍을? 무슨 바람? 순 우리말. 한이바람. 한이바람이라고 부르는. 그냥 봄바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앞으로 계속 동풍입니다. 봄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건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쌓인 눈을 헤쳐내는 거야. 쌓인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송이 피었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쉐라 이거 나오잖아. 쉐라도 무슨 영어미? 감탄 영어미입니다. 그래서 뭐뭐구나. 그러니까 역시 감탄 영어미죠.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라고 했죠. 매화는 언제 피죠? 봄에 피죠. 봄 중에서도 초봄 2월에 핍니다. 보통 음력 2월에 핀다고 봐요. 문학에서는. 그럼 여기 매화도 뭘 알 수 있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이렇게. 가뜩이나 냉담한데요. 냉담. 추운데. 가뜩이나 추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암향이라는 말은 암자가 그윽한 이런 뜻이에요. 은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향기 그러면 좀 문맥상 그렇잖아. 그래서 암향은 그윽한 향기인데, 이 그윽한 향기는 다른 꽃 향기한테는 쓰지 않아요. 암향은 그윽한 향기인데 어떤 꽃의 그윽한 향기? 매화 향기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고유명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암향 그러면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되겠죠.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고 했고, 이 그윽한 향기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우리 매화가 상징하는 게 뭐죠? 지조와 절개, 사군자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 암향도 마찬가지야. 누구에 대한? 그래, 임에 대한, 임금에 대한 뭐 지조 이렇게 되겠죠? 지조. 다른 말로 하면 뭐 충성심 이런 것들이 될 거야. 충성심. 이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황혼의 달이 베개마트에 비치니라고 했어요. 자, 봐요. 황혼의 달이니까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벼마트에 그러면 어디? 베갯머리에 비추는 거야. 내가 누워있어. 황혼의 달이 창문을 통해서 베개마트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했지. 저 달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달은 누굴 뜻한다? 임의 모습이라고 받아야겠죠. 임이고 뭐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받치시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라고 했습니다. 저 매화 네모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뭐 하고 싶다? 보내 오죠?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오죠라는 앞에 잘 나올 거예요. 오죠, 뭐 오죠, 또는 뭐 고죠, 또 뭐뭐 하고자 이렇게 나와요. 이 고자가 앞에도 나오죠. 이 고자, 뭐뭐 하고자 어디 나오죠? 님과 함께 이제 할 때 자가 나오지. 얘는 뭐뭐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뭐뭐고 싶다 이렇게.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다 여기실까라는 이거 서리법은 아닙니다. 왜?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다 여기실까?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서리법은 아닙니다. 대신
야, 님이 널 보고 어떻게 여길까? 라고. 근데 너가 누구니? 여기서 너가 뭐야? 매화지. 그지? 그럼 매화는 뭐야? 님에 대한 나의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확신이 있어 없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실까라고 했으니까 서리법이 아니죠. 확신이 없습니다. 님이 나를 반길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본사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화가 뜻하는 건 뭐겠니? 화자가 누구에게 보내는? 임에게 보내는. 뭘 뜻하겠어? 마음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충성심. 화자가 님에게 보내는 어떤 충성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가 봄이에요. 봄이고서 여기가 춘사 뭐가 되겠냐 그러면 춘사네. 본사 1. 아이고. 본사 1이죠. 여기까지가 본사. 본사 1. 본사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있어. 여기 본사 1. 여기는 이제 매화를 꺾어 누구에게 보내고 싶어? 님에게 보내고 싶음. 이렇게가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좀 줄일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좀 줄여볼게. 이렇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죠. 자, 필기는 일단 선생님 다시 보내주긴 할 거니까 강의 들으면서 다시 봐도 되고요. 자, 동풍. 계절적 변형을 나타내는 소재 뭐라고 여기? 동풍과 뭐가 되겠어? 매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고 했죠. 그윽한 향기 바로 뭘 뜻한다고? 매화향기, 임금에 대한 지조, 절개, 충성심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봄에 화자가 님에게 보내는 거 뭐야? 매화. 이 매화가 상징하는 뭐?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봄입니다. 본사 1이었어요. 자, 그다음 본사 2 가봐야 되겠죠. 이런 거 어떻게 읽어요? 꽃. 이거는 이제 어두장군이 아닙니다. 이거 어두장군 아니에요. 이제 2학기 때 문법이니까 이건 어두장군이 아니라 뭘까요? 선생님 눈빛은 어두장군 맞는데 이런 눈빛이죠. 이건 어두장군이 아니라 이거 된소리입니다. 그냥 시옷으로 시작하는 된소리. 그러니까 시옷을 제외한 디귿, 비읍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두장군이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된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된소리든 아무리 선생님 그래도 자, 여기는 어쨌든 간에 된소리든 뭐 어두장군이든 뒤에 있는 걸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꽃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녹음이죠. 녹음이고 녹음은 있는 짙은 나무 그늘이거든요. 짙은 나무 그늘. 푸른 나무 그늘. 녹색의 나무 그늘이야. 그러니까 짙은 나무 그늘. 그래서 얘가 뭘 알 수 있다고?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꽃 지고 새 잎이 나대요. 봄이 지났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짙은 나무 그늘이 지쳤는데 이렇게 나죠. 짙었는데 푸르렀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야. 나위 빛날 낮자거든요. 빛나는 휘장, 수놓은 장막. 그 다음에 부용은 연꽃을 말해요. 연꽃을 걷어놓고라고 하니까 연꽃을 어떻게 걷겠어? 연꽃이 새겨진 병풍 요 정도. 아니면 연꽃이 새겨진 커튼, 휘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위, 수막, 부용 얘네는 다 그냥 커튼입니다. 커튼. 그 다음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새잖아. 진짜 공작을 둘러둔 건 아니겠죠. 공작문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병풍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한번 가보자. 밑줄 한번 가보자. 여기서 나위, 수막, 부용 요 세 개. 요거 세 개는 다 뭐라고요? 휘장과 천막, 휘장.
뭐 천막 이렇게 봅시다. 공장은 뭐라고? 공장무늬의 병풍이죠. 자, 여름이에요, 여름. 나위가 적막하다는 얘기는 빛나는 휘장이 비어 있대요. 적막하다는 비어 있어. 왜? 지금 님이 있어 없어? 없지. 나 혼자지. 그러니까 적막하고요. 수놓은 장막도 혹시 비어 있어요. 고요하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연꽃무늬의 휘장을 걷어놓고 공장무늬의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씨름한데 하다 무슨 뜻? 이거 한자가 이거 하다가 이 한이 아닌데 이거 못하네. 이 한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겠냐? 한 이거여야 되거든요. 이건 좀 이거 니네 교과서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온 건데 이거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가뜩이나 씨름 많은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이렇게 되죠. 날은 날이 왜 길겠니? 날이 왜 길겠어? 그래, 여름이라서. 여름날이 길고 길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됐어. 여름이 됐는데 낮에 있으니까 장막, 휘장, 커튼 처리 나 혼자 있는 거야. 그거 다 걷어놓고 병풍 둘러놓고 가뜩이나 시름이 많아. 근데 시간은 더욱더 안 가. 낮이 너무 길어. 왜 길어? 여름이라서 낮이 길어. 그럼 낮이 길면 뭐 해야 되겠어? 이제 낮잠을 자야 되나?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을 잤더라도 님한테는 뻥을 치죠. 왜? 나 낮잠 잤다고 말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했는지 가볼게요. 원앙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자가 비당금자예요. 비당금.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할 때 금수, 수놓은 비단과 같은 강산, 자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앙무늬의 비단을 베어놓고 잘라놓고 이런 뜻이야. 원앙무늬의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 실선자거든요. 오색 실을 풀어내요. 금으로 된 자로 견화해서 재단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가 가야 되겠죠. 뭘 지어냅니까? 님의 옷을 지어냅니다. 이게 여름에 누구에게 보내는? 님에게 보내는 뭐가 되겠어? 님의 옷이니까. 옷인데 옷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금으로 된 자로 재단했대요. 금자로 재단했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정성을 다했다는 얘기야. 원앙무늬의 비단을 잘라놓고요. 오색선을 풀어내서 금자로 재단해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화해서 그러면 재단해서 금자로 재단. 그럼 여기서 금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금으로 된 자로 재단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러면 님의 봐봐. 비단을 잘라서 실을 풀어서 금으로 된 자로 재단해서 님의 옷을 지어냈지. 그럼 여기서도 화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여성 화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수품은 카니와 제도 격식도 가졌구나 이렇게. 수품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뭐도 갖췄다? 격식도 갖추었구나라고 했어. 이 카니와는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카니와는 뜻이 두 개예요. 문맥상 첫 번째는 커녕, 두 번째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솜씨는 내가 님의 옷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님의 옷을 만들어냈는데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췄구나. 솜씨도 솜씨지만 임에게 입을 격식도 엄격하게 갖췄다. 이렇게. 자, 님의 옷을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산호나무, 그냥 나무도 아니야. 산호나무 지게 위에 또 어디다 담아놨어? 백옥함에다 담아두고 라고 했어.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근데 요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만든 옷이죠? 자기가 만든 옷인데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췄어 이렇게 말했어. 이거 뭐라고 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자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을 산호수지게고요.
배곡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은 것들을 어떻게 정성 들여라고 하죠. 정성 들여. 이렇게 정성 들여. 정성을 들여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여기 님 계신 데가 어디겠냐? 한양이겠지. 한양. 산인가 구름인가 뭐 후도 먹을시고 이거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산인가 뭐인가 구름인가 뭐 후도 먹을시고라고 했어. 여기는 뭐다란 무슨 뜻? 험하다는 뜻이야. 멀다는 뜻 아니고 험하다.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렇게. 뭐 때문에 험한 거야? 내가 님에게 가는 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산과 뭐가 있어? 구름이 있겠지? 그럼 이 산과 구름은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되겠냐?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돼? 장애물. 정철의 입장에서는 누구겠어? 나와 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니까. 정철의 입장에서 누구? 간신. 정철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철이 간신. 임금의 총명한 해안을 가리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 천리 만리길을 누가 찾아가겠는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천리 만리길이라고 했어요. 진짜 천만리야? 어디라고 해서 고흥이라고 그랬죠? 고흥에서 한양까지 몇 킬로 될까요? 한 300킬로 될까요? 천리는 몇 킬로게? 십리가 400킬로야. 아니, 십리가 4킬로야. 십리가 4킬로. 백리는 40킬로. 천리는 400킬로. 만리는 4000킬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저 한라산까지 몇 리일까요? 무궁화 3천리. 이게 3천리 활해광산이죠. 이게 3천리 천리 말이죠. 그럼 얘는 무슨 거리라고 해? 나와 님 사이에 무슨 거리? 심리적 거리라고 했죠. 여기서는 화자와 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 화자와 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천리 만리길을 누가 찾아갈꼬. 이렇게 딱 넘어가서 니거든 그러면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이런 뜻이야.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라고 뭐라 반기실까라고 했어. 얘도 역시 뭐가 없어? 확신이 없어. 얘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여기까지 뭐? 본사. 이 여름에 뭘 보내지? 그래. 옷을 쥐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여기가 계절로 따지면 언제라고?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이 사람은 님이 나를 반기고 나를 다시 불러올 거라는 확신이 자꾸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확신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근데 임금이 확신이 있다면 다시 불러 주겠죠? 이렇게. 자, 이게 여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여름 다음에 뭐 가을이겠죠.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예일째. 자, 질문. 예다 무슨 뜻이었죠 아까? 여다, 예다, 가다, 살다, 지내다 이런 뜻이겠죠.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제라고 했어. 자, 여기서 계절적 배경 알 수 있는 건 뭐? 서리 기운, 서리 기운이죠. 그러면 서리는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가을입니다. 서리가 원래 눈과 함께 오면 겨울이겠지만 눈 없이 서리만 나온다면 얘는 언제? 가을입니다. 가을.
그리고 기러기도 무슨 철새? 겨울철새. 기러기 겨울철새. 온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리기만 가보자. 얘는 가을이라는 이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확실하니까. 기러기 울며 갈제 위태로운 누각에 혼자 올라 위로 위태로운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드니 라고 했어. 염이지 염. 어떻게 염이 뭐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커트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 발과 렴 또는 장과 막 이렇게 돼 있어. 발은 어떻게?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나무라든 대나무를 쪼개거나 왕골이라거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세로로 엮은 거야. 세로로 엮어서 둘둘둘둘 말아 올려서 탁 거는 거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거, 시야 차단. 이게 발이고요. 렴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열매의 씨앗 또는 나무를 깎아놔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렴이라고 불러요.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쫙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수정염을 거드니 라는 뜻인데 이거 수정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뭘로 만드는 거야? 크리스탈. 그죠? 수정. 크리스탈을 만드는 거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여기죠. 위태로운 누각이 혼자 할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그러니까 얘는 거드니 이런 뜻이야. 수정염을 거드니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위태로운 누각이 혼자 앉아서 수정염을 거드니 수정염 이렇게 걸어놓으니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동쪽 산에 달이 보이고 북쪽에 별이 보이니 니미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달과 별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야? 님을 떠올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도 누가 된다? 임의 모습. 님이신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청강이 나오죠. 청강. 네모. 청강 네모였지? 보내는 거. 보내는 거 네모였죠. 청강을 지어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고전 아까 뭐라고? 뭐뭐고 싶다. 이렇게 돼요. 야, 청강은 이제 님에게 보내는 거네. 그럼 여기서 청강이 뜻하는 건 뭘까? 사랑과 정성이라고 보는데 선생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사랑과 정성이라고 이게 다 합쳐 사랑과 정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다 네 개를 다 다른 뜻으로 본다면 좀 더 뒤에 볼게요. 청강을 지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그럼 봉황루가 누가 기거하는 곳이겠냐? 그러면 임금이 있는 곳이겠죠. 님이 있는 곳이야. 님이 있는 곳에 붙이고 싶구나. 누각에 걸어두고 팔황 그러면 온 세상. 온 세상을 다 비추어. 온 세상. 내가 여기서 맑은 빛이야. 청광 맑은 빛을 내가 해다가 님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님이 이걸 봉황루에다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상궁곡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 구석구석이겠죠.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같이 어떻게 만들어져?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만드셔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내는 이 맑은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선정의 뭐가 되겠냐? 선정의 기대. 올바른 정치를 해주기 위한 선정에 대한 기대. 선정에 대한 기대 또는 뭐 소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죠? 올바른 따뜻한 정치, 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 그래서 맑은 빛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본사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3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소망 바라는 마음.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가을이죠. 봐, 이제 거의 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본사 3입니다. 가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야 되겠니? 자, 겨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 건곤이라고 해서 하늘건 땅곤입니다. 하늘과 땅 이란 뜻이고요. 얘는 건곤. 하늘과 땅 비슷한 말은 천지. 천지도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또 비슷한 말도 있어요. 아까 나와있던 팔황. 얘도 똑같아요. 나야 무슨 뜻이냐? 무슨 뜻? 온 세상. 온 세상에 뭐가 막혀? 폐색이야. 폐색. 기운이 막혔대. 온 세상에 기운이 막혀. 백설이 한 빛인 째라고 했어. 백설. 동그라미였나? 계절적 표현 동그라미?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백설. 흰 눈이죠. 흰 눈이. 네, 계절적 배경이죠. 언제? 겨울. 백설이 한 빛일째 온 세상이 흰 눈으로 한 빛이야.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커녕 날아다니는 새도 어때? 그쳐있다. 이렇게 흰 눈이 쌓여서 사람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들도 가지 않고 있다라고 되겠죠. 이렇게. 소상남반도 치움이 좋거든. 소상남반이니까 소상강 남쪽인데 여기서는 어딜 뜻하냐면 창평 누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저 전라도는 그러니까 고흥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보다는 따뜻해? 서울보다는 따뜻하겠지. 그러니까 소상강 남방, 화자가 있는 이 창평도 치움이 이런데, 추운 것이 이런데, 추움이 이런데 라는 뜻이야. 소상강 남쪽, 전라도 고흥인데, 고흥도 추운 것이 이런데, 추움이 이런데, 추움이 이런데, 옥루고처야. 그러면 옥루고처니까 높은 곳이잖아. 옥루고처 이렇게 하면 백옥루 높은 곳. 여기 어디? 한양, 서울. 더욱 말해 무엇 하겠는가? 라고 있죠. 무엇 하겠는가? 거기도 추울 것이라 라는 게 있죠. 서리법이죠. 얘네들은. 서리법 안 써준다고 했는데 한번 써줄게. 이렇게. 자, 백옥루 높은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기운이 막혀 흰 눈이 한 빛일째 사람은커녕 날아가는 새들도 그쳤다. 소상강 남쪽, 즉 전라도 고흥도 추움이 이런데 님 계신 백옥루 높은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 하겠는가? 뭘 보내서?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뭐 하고 싶다? 쏘이고죠. 쏘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춘이 뭐가 되겠냐? 화자가 보내고 싶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양춘. 양춘이니까 얘는 봄볕입니다. 봄볕. 봄볕.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초가집 처마. 모첨이라는 말은 잘 나오니까 얘가 초가집 처마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초가집 처마. 잘 나와요. 잘 나와. 비친 해를. 아이고. 양춘.
초가집 처마에 비친 애를 어떻게? 배곡루에 올리고 싶다. 둘 다 소망이겠죠. 그지? 그럼 양춘과 본뼈가 비친 애니까 다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얘는 님 계신 곳이 춥잖아.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따뜻한 봄볕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겨울에 보내는 것이니까 님에게 보내는 추우니까 좀 따뜻해 주세요. 막 염려? 님에게 보이는 염려? 이렇게 되겠죠. 올리고 싶구나. 홍상을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자, 홍 붉은홍자죠. 붉은 치마를 염여 입고 빛이 소매를 반만 걷어. 빛이 소매를 반쯤 걷어. 일모수주게 일모수주 해일장 조삼모사 할 때 모자 무슨 모자야?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지. 저녁 모자입니다. 하루 저녁 대나무에 기대어. 그러니까 붉은 치마를 염여 입고요. 빛이 소매를 반만 개려서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님 있는 데를 바라보면서 뭐해?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햄가림이니까 생각, 걱정 이렇게 되겠죠? 햄가림. 행상부터 가볼까? 홍상, 붉은 치마, 햄가림, 걱정 이렇게 되겠죠. 홍상은 붉은 치마가 되겠고 붉은 치마를 입었네? 이걸 통해서 얘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여성 화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붉은 치마를 염여 입고 빛이 소매를 반만 걷어 대나무에 기대어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다음 자른 해라고 했어요. 자른 해. 잘랐대. 뭘 잘랐어?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니? 짧아지겠지. 자른 해니까 짧은 해. 왜 짧은 해야? 겨울이니까. 아니. 짧은 해 쉽게 지어. 긴 밤을 꼿꼿이 앉아라고 했죠. 여기서 뭐야? 긴 밤이겠지? 겨울이니까. 아까는 여름이었으니까 낮이 길었지만 얘는 긴 밤이야. 밤이 길어. 고추 앉아. 꼿꼿이 앉아. 청등,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옆에. 푸른 등을 걸어놓은 거야. 푸른 등을 걸어놓은 옆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라고 했어. 전공후라고. 전공후라는 말은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전공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고 비스듬하게 있으니.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현실에서 꿈을 못 보잖아. 그래서 청등을 겨뤄놓고 악기를 놔두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 아니야. 악기를 놔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고 기대어 있으니. 비스듬하다. 그러니까 비기다 그러면 기대어 있으니라고 할게요. 기대어 있으니. 야, 현실에서 못 보니까 꿈에서나 봐야 되겠다. 기대어 있으니. 앙금, 이불이죠, 이불. 이불도 차도 차구나. 이거 아까 이거 기억나? 리을샤 뭐라 그랬지? 감탄양, 어미, 뭐뭐구나야. 이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을 언제 셀꼬? 라는 거죠. 이 밤 언제 셀꼬? 여기까지가 본사 4입니다. 겨울이죠, 겨울. 님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이렇게 해줄게. 님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여기까지 본사 4고 뭐에 해당한다?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본사가 다 끝났죠. 이제 뭐가 남았어? 결사가 남았어. 마지막이다. 대막의 마지막 결사. 이렇게. 이거 좀 길죠?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일단 한호흡에 가야 되니까 좀만 힘들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자, 하루도 12시간이라고 했죠? 왜 하루가 12시간이야? 24시간 아니고? 24시간이 아니고 왜 12시간이야? 옛날에는 이제 12지였죠? 자축이면 진사오미. 하루도 12시간, 한 달도 며칠?
30일 그죠? 음력을 세니까 한 달은 무조건 딱 30일 떨어집니다. 음력이니까 30일. 적은 덧 생각 마라 라고 했어. 덧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적은 덧. 그래 사이. 적은 덧 그러면 잠깐 사이, 적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잠깐 요거 밑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루도 12시간, 한 달도 30일이야. 이걸 얼마나 지겨운 거잖아. 그렇지? 얘는 뭘 나타내요? 그리움의 깊이입니다. 그리움의 깊이. 그리움. 또 님을 보지 못하는 시름과 근심. 그리움의 깊이를 뭘 통해? 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깊이를 수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적은 더 그러면 잠깐 사이. 야 잠깐이라도 뭐야?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 시름을 잊자 하니 그러니까 님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과 이런 근심을 잊자 하니 어디에 있어?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 뼈에 새겨져 있으니 마음에 맺혀 있고 뼈에 새겨져 있으니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라고 했어. 여기서 편작 누굽니까? 편작하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편작 그러면 이 사람이 약을 잘 썼나? 화타하고 편작이 둘이 꼭 나오거든요. 화타가 약을 잘 쓰고 편작이 침을 잘 썼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오금지가 화타 건가? 무협지를 안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선생님 학창시절에 무협지 보면 항상 화타와 편작이 나옵니다. 화타가 침술의 대가, 편작이 뭐 약의 대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유명한 의원이요. 훌륭한 의원.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라는 거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허준이야. 야 허준이 10명이 와봐. 이 병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화타 중국의 유명한 의원이죠. 의원이 10명이나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랴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유명원입니다. 어와 내 병이야 누구 탓이다? 이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에 내가 생긴 거다. 차라리 스여디어도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죠. 스여디어 무슨 뜻? 죽어 없어져 뭐 이런 뜻이겠죠. 차라리 죽어 없어져 사라져 이런 뜻이야. 죽어 없어져 뭐가 되겠대? 범나비가 되오리라. 호랑나비 범나비가 되겠다.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대? 범나비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화자의 분신.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가 되겠대. 이렇게. 왜 범나비가 될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범나비가 되겠대? 밑에 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여기 띄워야 되겠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 있는 거야.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날개에 내 몸에 뭐가 묻겠냐? 꽃가루가 묻겠죠?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이렇게. 님의 옷에 올무리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향이 뜻하는 게 뭐라? 향은 사랑, 충성심 이런 거 되겠죠. 님의 옷에 올무리라 라고 했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을 쫓으려 하노라 라는 뜻이겠죠.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돼. 남인 줄 몰라도 돼. 그냥 나 님을 쫓으리라 라고 했죠. 여기 이제 일편단심, 화제에 대한 일편단심이고요.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결사가 되겠죠. 결사. 죽어서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님과 함께 하고 싶어겠죠? 님을 향한, 죽어서도 변하는 님을 향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내용은 딱 떨어지죠. 맨 처음에 이제 님과 인연이 나와 있고요. 이제 헤어지게 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님에게 보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님에게 보내는 첫 번째 봄에서는 뭘 보내죠? 충성심을 보내죠. 여름에는 옷을 지어서 만드니까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냅니다. 가을에는 선정을 베풀어 주길 말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내고요. 겨울에는 뭘 보내죠? 님 추운 님한테 따뜻한 햇볕을 보내죠. 그래서 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나 지금 못 만나면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좀 학습 요거 그래도 요거 좀 볼까요? 자, 갈래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는 3, 4조, 4, 4조, 4음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네도막씩 계속 쭉 이루어지니까 가사입니다. 가사는 3단 구성을 기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 님에 대한 그리움, 영문의 지정. 여성화자를 설정했죠. 그래서 님을 향한 그림과 일편단심을 절실하게 나타냈고요. 본사를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여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자, 작품 구조도 님과 이별한 후에 이제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봄에는 매화를, 여름에는 님의 옷을, 가을에는 청광, 님의 선정을 베풀어 청광을, 겨울에는 따뜻한 볕을 벼르고 싶고, 결사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향기 묻는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겠다라고 하죠.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 있죠. 자, 여긴 됐고,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랑 엮어서 보면 해석이 좀 잘 되겠죠. 고려가에서도 동동에서도 보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이 고려가요가 궁궐에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치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남성입니다. 여성 화자를 설정했어요. 설정한 이유는 뭐다? 임을 향한 그리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분 지정,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임금에 대한 마음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치환해서 독자의 공감을 높일 수 있고요. 임금을 임에 빗대어 표현 없어 문학적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재가 나옵니다. 4개. 가보자. 봄은 매화, 변함없는 사랑, 충성심. 님의 옷은 뭐 금자로 재단에서 원앙금을 잘라내서 산호로 된 지게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보내는 거잖아. 님에 대한 정성. 청광은 온 세상을 대낮처럼 비춰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마음, 선정에 대한 기대, 선정에 대한 소망. 겨울은 양춘과 모천 비친 해, 초가집 천하에 비친 해라고 했죠. 그래서 상할까 걱정하는 호자 뭘까? 화자 화자겠죠. 몸이 상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죠. 호자는 좀 충격적인데 이렇게. 그건 알죠. 표면적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조가 정철을 되게 아꼈대요. 그지? 그럼 선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역사적 인물 중에 선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선조가 질투했던 사람. 자신보다 더 인기 있는 신하를 질투했잖아. 아, 선조가 아닌가? 아니야? 임진왜란이 선조 아니야? 선조 때 아니야? 맞잖아. 그치? 선조가 누굴 질투해? 이순신을 겁나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감옥에다 넣고 막 그렇잖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되게 선조가 좀 질투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백성들한테 자신보다 더 명망이 높은 이순신. 그래서 되게 미워하고 질투를 많이 했었죠. 선조가 그렇게 돼요. 근데 정철은 좋아했나 봐요. 자, 작품의 문학서도 같이 가볼게요.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을 사용한 국문문학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 뒤에 보기 박스에 나오면 서포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는 삼별곡이 으뜸이다라고 말했어. 그 삼별곡이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벌격이어서 우리말을 잘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별한 님을 향한 그림을 절절하게 표현했고, 다음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하고 다양한 문학적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죠. 자, 학습 활동 갑시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매화, 옷, 달빛, 청광, 봄볕과 햇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똑같죠? 얘도 안 해도 되겠죠? 요가 16세기 선조 집권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붕당은 조정 내에서 치열한 당적을 펼치며 정적 대립했습니다. 그러한 당적의 한복판에 정철이 있었죠. 서인인 정철은 동인 세력에 의해 탄핵을 받아 여러 차례 낙향에 응거하다가 다시 직위를 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정철이 정적 격변 속에서도 계속해서 조정에 나설 수 있었는 데는 그를 신임한 선조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조가 좀 아꼈다는 거죠. 자, 작품 안에서 이 몸은 누굴 뜻한다고? 여성화자. 님은 누구? 옥황상제. 작품 밖에서 보자면 여성화자는 누구? 작가 정철이 되겠고 님은 누가 된다? 선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뭐겠니? 뭐겠어? 여성화자를 내세워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비평한 글이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서포만필, 서포 김만중, 구운몽으로 유명한 작가. 이 사람도 한글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만중이 쓴 소설 대표적인 게 뭐였지? 사시남전기, 구운몽 이런 것도 다 한글로 된 거예요. 한글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만중.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자기 말은 뭐야? 우리의 한글이죠. 한글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다른 말은 뭐? 중국 한자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앵무새가 사람의 말, 자기 언어를 쓰지 않은 것이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여염집이란 일반 가정이야. 일반 가정의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에아디에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해도 그 진가를 따진다면 결코 학사 대부들이 지은 바 시부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 없다.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부는 한자로 만드는 학문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시부보다는 우리의 말로 노래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물며 이 삼별곡은 여러분의 삼별곡은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 이 삼별곡입니다. 천기에 자바람이 있고 하늘의 기운이 스스로 일어남이 있고 이 속에 비릿함도 없으니 라고 해서 오랑캐거든요. 오랑캐의 속성도 없으니 옛부터 좌해의 집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라고 했죠. 이 세 편이 으뜸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으뜸으로 쳐주는 이거 뭔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정서를 뭘로? 우리의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학사적 가치는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쉬었다 합시다.